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찐 시민남자 리뷰어자입니다. 그동안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참 많은 스릴러 장르를 봐왔는데 외수제처럼 감이 잘 안 잡히는 드라마는 없었다고 생각될 만큼 오수제는 복잡 미묘합니다. 답이 보일 듯 하면 한 번씩 역습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 7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역시나 엔딩이었죠. 횟집에서 최태국과 독대를 나누던 수제는 자신과 최태국을 낚시꾼과 감성돔에 비유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수제는 최태국에게 낚시꾼도 물고기에게 끌려갈 수 있으니 안심 마라 라며 경고를 했고, 그런 수제에게 최태국은 그래봐야 미끼문 물고기가 어디로 가겠냐며 코웃음을 쳤죠. 이후 최태국은 미래포럼에 자리 하나가 났다며 또다시 미끼를 던졌고, 오수제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죠. 최태국이 미끼를 던진 이유는 오수제가 자신의 자리를 비우게끔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수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료를 찾겠다는 속셈이었겠죠. 그런데 수제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고, 그래서 최태국은 수제를 잡아 가둠으로써 강제로 자리를 비우게 만듭니다. 최태국이 그랬죠. 미끼를 던지면 얌전히 물고 따라오는 것이 물고기에게 이롭다. 괜히 버틴다고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 만신창이가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미래포럼이란 미끼를 던져줬으니 넌 그 미끼를 물고 내가 자료를 찾을 때까지 자리를 비우면 되는 건데, 네가 미끼를 안 문 덕분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다. 미래포럼에 가라던 최태국과의 독대 이후 바로 체포가 된 상황과 딱 맞물리는데요. 역시나 수제가 잡혀간 이후 최주환을 시켜 오수제의 집을 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수제의 집에 공찬과 송미림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최주환은 원하는 걸 찾지 못했고, 그렇게 최태국은 사건에 연관된 수제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자료를 대놓고 털어갈 듯합니다. 이 짜릿한 낚시꾼과 감성돔의 밀당이 7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최태국은 이렇게까지 수제를 압박하면서 자료를 찾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현재 그 자료가 터지지 않고 잠잠한 이유는 최태국과 수제의 거래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700억이 아깝긴 하지만 그건 수제와 주환을 결혼시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차라리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라는 마음으로 수제를 냅둔 건데, 이인수가 똥물을 끼얹은 거죠. 그 자료 때문에 청와대로 가는 길이 험난해질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해라. 당시 최태국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걸 이인수 말대로 하자니 매각 도중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 하고, 그렇다고 이인수 말을 씹어 먹자니 자신의 큰 그림이 꼬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수제를 잡아 넣었다는 것은 이인수의 가치가 2100억보다는 더 크다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최태국이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걸로 봐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수제를 버릴 생각으로 수제의 모든 걸 털어올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렇기에 수제는 한시라도 빨리 누명을 벗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꼬마 탐정단 리걸 클리닉이 중요한 시점인 거죠. 8회 예고편을 보면 판사가 수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판사면 어쩔래? 수제는 대답합니다. 당연히 구속시키죠. 이 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건 수제가 생각해도 이번 덫은 완벽하다 일 겁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 역시나 예고편에선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고, 조강자가 뭐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냐 라는 대사를 던질 정도로 완벽한 함정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수제가 경찰에 체포된 죄명은 박소영 살땡교사의 홍석팔 살자 방조, 박소영 사건은 홍석팔의 자백으로 살자에서 살땡 사건으로 변경되었고, 박소영을 죽였다고 자백한 홍석팔이 살자를 함으로써 모든 건 교사를 지시한 수제의 잘못으로 완벽히 꾸며졌습니다. 즉 죄를 물을 사람이 오수제뿐인 거죠. 그런데 뭔가 알아봐야 할 증거들은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으니 이건 꼬마 탐정단이 아니라 코난이 직접 와도 해결이 안 될 판,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판이 짜여진 상황에서 오수제는 어떻게 풀려나게 될까? 그간 많이 봐온 스릴러 드라마의 클리셰에 입각해 뇌피셜을 돌려보면 수제가 완벽하게 풀려날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진짜 범인을 잡는다. 박소영을 죽인 놈을 잡아다가 사실은 오수제가 시킨 게 아니라는 진실을 밝혀내면 교사 혐의 무죄,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을 잡아왔으니 살자방조 무죄. 이 모든 사건의 중심 홍석팔만 데려다 놓으면 수재는 두 발로 걸어서 나가게 되고 되려 홍석팔이 잡힘으로써 그를 조종했던 누군가가 벌벌 떨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죠. 결론은 스릴러 클리셰의 정석 홍석팔은 살아있다로 전개가 흘러가지 않을까요? 7회와 8회 예고편을 보고 느낀 한 가지, 증거는 싹 사라졌지만 홍석팔의 죽음에는 의문이 많다. 특히나 7회 속 등장하는 홍석팔 관련 장면에는 Y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그 Y를 함께 추리해 보시죠. 홍석팔 관련 첫 번째 의문은 왜 굳이 차를 폭파시키고 불에 태웠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수재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구속시킬 생각이었다면 홍석팔을 불에 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자백동 영상도 미리 준비해뒀겠다. 유서와 함께 번개탄 피운 흔적만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확실하죠. 동영상 있어, 유서 있어, 죽은 홍석팔 있어, 훨씬 더 빼도 박도 못하게 잡아 넣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굳이 자동차를 폭발시키면서 치아 식별도 아니면 구분도 못할 만큼 홍석팔을 태웠다. 뭔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이어지는 두 번째 Y는 석포 낚시터 현장 감식에서 드러납니다. 홍석팔은 오수재 도착 직후 고개를 떨구며 쓰러졌습니다. 이후 차량 폭발과 함께 불에 타버렸죠. 그의 사인이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의 화상이었으니 번개탄으로 질식해서 툭 쓰러졌다가 번개탄 때문에 옮겨붙은 불에 의해 차가 터져 싹 다 타버렸다 라고 하면 사인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중 희한한 장면이 쓱 지나가죠. 바로 트렁크 쪽에서 보인 가스 버너와 부탄가스통. 특히 이 버너와 부탄가스는 홍석팔이 홀랑 다 타버리고 차체도 홀랑 다 타버린 상황에서 그을음 하나 없이 너무 멀쩡했죠. 분명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이었다면 무언가를 태웠을 텐데 버너가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도 희한하고 멀쩡한 것은 더 희한하고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사인 사이에 균열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Y는 근거나 증거라기보단 클리셰에 의한 예상인데 대부분의 드라마 속 사건에서 시신이 홀랑 다 타버렸거나 굳이 중요하지 않은 부검 소견을 읽어주는 장면은 반전의 떡밥으로 등장할 때가 많다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석팔이 살아있다 라는 결정적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건에 왜 혹은 굳이라는 의문이 반복될 경우 반전의 가능성은 그만큼 늘어나고 현재로서 충격적 반전과 함께 오수재가 풀려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홍석팔의 생존이 가장 크다라는 뇌피셜 또는 박소영을 보낸 것도 홍석팔이 맞고 그가 떠난 것도 맞지만 그가 떠난 것은 살자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다 라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겠죠. 결국 두 가지 모두 사건에 존재하는 Y가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Y는 꼬마 탐정단이 밝혀내겠죠. 과연 오수재는 꼬마 탐정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